대전은 노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이야 또 성심당이야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지역의 제1도시에선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재미가 서비스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노잼은 서비스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들은 소위 남방 한계선을 치며 수도권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서비스 부족이 꼽히죠. 즉, 좋은 일자리를 끌어모으려면 도시의 서비스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도시가 서비스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역의 제1도시만 나서도 되죠. 인구 90만인 성남이 서비스가 좋아서 IT 기업들의 보금자리가 된 건 아닙니다. 고급 서비스 수요는 죄다 서울에 맡겨서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충청권의 제1도시기에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남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즉, 대전이 노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충청권이 소멸하거나 수도권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서비스 역량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인구입니다. 서비스업에선 손익분기점을 예상할 때 지역의 인구를 척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 인구 규모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형급 테마파크의 최소 인구 규모는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산과 대구의 인구와 테마파크의 수를 비교하면 하나씩 있는 게 맞아 떨어지죠. 부산의 롯데월드가 들어서자 애매한 위치에 있는 통도 판타지아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경주는 여러모로 특이한 사례인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아무래도 주민보다 테마파크에 관심이 많겠죠. 거기에 매운맛 놀이기구로 전국의 테마파크 고인물들을 끌어들인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물론 경주 같은 특별함이 없다면 최소 인구 규모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테마파크의 무덤이 되죠. 대표적인 곳이 경남 창원입니다. 진해 파크랜드, 마금산 온천랜드, 창원과 매우 가까운 북옥 하와이 모두 폐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산 로벌랜드까지 만들어서 묘비 컬렉션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컬렉션엔 소형 테마파크도 있죠. 문제는 도시의 재미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구 늘리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서울로 몰려들고 출산율은 0.6으로 떨어지려고 하죠. 게다가 청년들의 남녀 갈등을 보면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그대로 두면서 마치 인구를 늘린 것 같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을 경제 쪽에선 지렛대라는 뜻의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순자산은 그대로인데 빚을 가져와서 가용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인 이자를 내야 하지만요. 이처럼 인구도 빌리는 게 가능한데 이 영상에선 인구 레버리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서 광역권의 인구를 한데 모아 지역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철도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속도와 교통 용량이라는 양 분야에서 모두 1, 2위를 다투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이죠. 서울은 인구 레버리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입니다. 수도권의 도시철도 노선은 10개를 훌쩍 넘겼고요. KTX를 타면 지방 사람들도 서울까지 길어야 3시간이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서울에 들어설 수 있죠. 이 정도면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서울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실제로 이용객 수만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와 비슷한 체급인데 서울은 실물 부동산을 포함한 프리미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더 큰 플랫폼인지 뻔히 보이죠. 충북권은 이런 철도에 혹해서 정치권을 총동원해 오송역을 KTX 분기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레버리지를 쓸 때 갖춰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구 우위입니다. 철도는 어디까지나 인구의 힘을 레버리지하는 수단일 뿐이죠. 사람 별로 없는 허허벌판에 환승역을 만들어봤자 오송 역세권 개발이 지지부진한 게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멋진 날개도 강력한 가슴 근육이 없으면 중2병 코스프레 소품일 뿐이죠. 그렇다면 대전은 인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좋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종을 오가는 교통편을 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우선 충청권 제1, 2도시인 대전과 청주부터 봅시다. 두 도시 사이의 직선 거리는 대략 30km인데 광역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양호한 시외버스를 타면 1시간 걸립니다. 평균 속도로 계산하면 33.3km 수준이죠.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시간, 차 막히는 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2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 청주 사람들이 버스비 더 내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등장했는데 바로 충청권 급행철도인 CTX입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가 한 단계 더 격상된 것이죠. GTX급의 열차가 달려서 대전 청사에서 청주 공항까지 53분 걸린다고 합니다. 청주 도심에서 대전 청사까지 길면 45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왜 일반 광역철도가 아닌 급행철도여야 할까요? 일반 광역철도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약 10일 전 24년 4월 22일에 가시화되었습니다. 바로 청주공항 잠실 간 광역철도인데요. 잠실에서 청주까지 직선 거리로 약 100km이고 GTX의 표정 속도와 곡선 구간을 반영하면 대략 1시간 10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죠. 이 철도가 수서평택 고속선과 연결된다면 KTX 이음을 투입해 급행의 급행도 가능하겠죠. 이러면 청주와 서울까지 40에서 50분 만에 오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양상은 마치 청주라는 행성을 두고 대전과 서울이 중력 배틀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광역철도 사업을 했다면 청주는 진짜로 수도권 최남단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GTX 덕분에 균형추가 다시 맞게 된 것이죠. 사실 세종을 포함한 대전과 노치원 및 진천을 포함한 청주는 인구 규모가 2배밖에 차이 나질 않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청권 광역철도의 남쪽 구간에서 전주, 익산, 군산, 논산을 확실한 대전권으로 만들어야 하죠. 이들의 인구를 합해야 인구 규모에서 청주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 청주 사람들도 대전에 자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정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도시조합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울산 및 창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전은 400만 명 규모의 초광역권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죠. 부산이 여러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에선 부산만한 상권이 없죠. 끈끈이 연결된 광역권의 인구가 세종을 합쳐 200만 명인 현재의 대전권 입장에선 충분히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 노잼인 이유와 그 심각성 및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거시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도시토크 PM입니다. 감사합니다.